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한 일정을 소화할 때 입안에 염증, 즉 구내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면역력이 약해져서일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입안 구내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신체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부위가 입 안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감염에 의하거나 자가 면역이나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려진 비감염성으로 인해 혀, 입술, 잇몸, 볼 안쪽 등 구강 내에 통증을 동반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단순 포진성 구내염, 구강 캔디다증,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 구강 편평태선 등이 있습니다. 입안이 헐어서 아파요라는 불편감으로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안에 생기는 상처들은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통칭 구내염이라고 불리는데요. 구내염에는 1, 2주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것부터 평생을 지속하는 것까지 다양하며 그 원인 또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부터 면역, 감염, 손상 등 매우 다양합니다. 구내염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 피로, 호르몬 변화, 생리주기,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비타민 B, 철분 엽산 결핍 등으로 면역력 저하나 알레르기 등 볼을 씹거나 음식이나 치약 성분으로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순 포진성 구내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고 곰팡이 감염으로 발생하는 구강 캔디다증 그리고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은 면역 체계 이상이나 세균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구강 편평태선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틀니를 끼우는 아랫잇몸 부위 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붓고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치성 구내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틀니 사용자의 10명 중 7명이 의치성 구내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치성 구내염은 틀니에 번식된 세균과 곰팡이로 인해 입안과 주변이 감염돼 염증이 발생합니다. 잇몸에 잘 맞지 않는 틀니를 사용하거나 틀니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의치성 구내염이 생기는데 이 의치성 구내염은 틀니 내에 번식된 곰팡이균이 입안이나 주변에 감염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틀니 조절 및 틀니 관리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정장치에 의한 구내염은 교정장치로 인한 쓸림이나 교정용 와이어로 인한 찔림, 교정을 시작하면서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생기는데 주로 외상성 구내염이 많으므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도포하면 좋아집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 명의 환자가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주로 10세 이하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50세 이상에게서도 발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입안이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며 음식을 먹을 때 통증,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증상은 단순 포진성 구내염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작은 수포가 발생하고 감기나 출혈 증상을 동반합니다. 구강 캔디다증은 혀에 백태가 평소보다 많이 끼게 됩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은 면역,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 입안에 궤양이 생깁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하얀 선의 그물 형태로 나타나거나 점막이 붉은색으로 헐거나 쓰라린 통증이 동반합니다. 구내염의 진단은 증상을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병변이 발생한 시기와 기간,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병력도 중요한 진단의 단서가 되는데요.
만약 평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진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궤양성 병변의 경우 2, 3주의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악성 암인지를 감별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 악성 빈혈, 철결핍 빈혈, 재생불량 빈혈, 혈우병, 백혈병, 후천 면역 결핍증 등의 전신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등으로 조절합니다. 보조적인 치료로는 구강위생 및 영양 개선, 스트레스 경감 등이 있습니다. 단순 포진성 구내염은 1에서 2주 자연 치유되거나 국소바치 연구제로 통증 완화를 시키고, 구강 캔디다증은 항진균제를 사용하거나 구강청결 및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척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궤양은 1에서 2주 자연 치유되거나 연고제나 항균 세정제,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합니다. 구강 편평태선은 만성 염증성 자가 면역 질환으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내염은 크기가 크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낫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치과를 방문하지 않고 약국에서 연고를 구입해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내염인 만큼 진찰 없이 연고를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것은 주로 스테로이드 연고인데, 이 스테로이드 연고는 항염증 작용으로 난치성 구내염과 설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1일 1회에 수회까지 깨끗한 면봉으로 얇게 발라야 하고, 바이러스성 포진, 화동성 염증, 곰팡이균 감염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후나 자기 전에 침을 삼킨 후 사용하도록 하고, 일주일 이상 사용해도 차도가 없으면 전문가가 상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내염은 구강 청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구내염은 구강 점막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외부 공격에 취약한데요. 입안을 완전한 무균지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글을 사용해 전체적인 세균 수를 줄이는 것은 구내염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글은 타액 내의 세균은 줄일 수 있지만 치아나 잇몸에 붙어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구내염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재발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는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양치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과도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피로를 잘 조절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구내염을 방치하면 구강암으로 발전하나요? 구내염과 구강암이 구분이 쉽지 않으므로 이건 세모로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 구내염은 1에서 2주 정도면 통증이 사라지고 궤양도 없어지는데, 입안이 헐거나 구강 점막에 백색 혹은 붉은색 병변이 생기는 등 구내염과 비슷한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치과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구강암 증상으로는 3주 이상 낫지 않는 입안의 궤양, 입안 부기, 삼키기 힘든 증상, 6주 이상 지속된 목소리 변화 등이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면 구내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구강 청결 유지나 살균 효과가 있으나
이미 구내염이 생긴 상태라면 오히려 소금물이 자극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만약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경우라면 염증 부위에 구내염 패치를 붙이고 가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 구내염 관리를 위해서는 소금물 가글보다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자극이 적은 생리식염수나 거품이 적게 나는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구내염은 흔하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병변의 모양과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일반인의 경우 다양한 질환의 감별이 쉽지 않은데요. 질환이 발생했을 때 자의적 판단으로 치료하기보다는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정신 건강의 거울인 구강에서 구내염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구내염을 예방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 해소와 육체적 피로를 줄이는 나만의 방법을 찾고 청결한 구강 관리 및 금연, 금주,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영양소 골고루 섭취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구내염이 발생하여 1에서 2주 계속되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내염으로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심하다면 칫솔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상처를 덧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거즈, 면봉, 가글 용액 등으로 입안을 깨끗하게 해줘야 합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